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동안에도 수천 개의 작은 혈전이 동맥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십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여기 서울에서 심혈관 및 신경질환을 연구해왔습니다. 9,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병원 문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일부는 건강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로 옮겨졌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과 나누려는 지식 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즉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10걸음 걸어보십시오. 안정감이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잠깐이라도 망설이셨습니까?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뇌가 이미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8세 박씨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3시간 후 부엌 바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말도 못하고 오른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매일 운동하셨습니다. 혈압약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매 끼니를 떠먹여 드립니다. 이제 딸이 옷을 갈아입혀 드립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이런 짐이 되는 것보다 더 쉬웠을 거라고. 이것이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미국에서가 아닙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국에서입니다. 부산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유료계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 동맥을 막는 바로 그 과정이 지금 이 순간 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치료합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동시에 두 전선을 공격하는 같은 적입니다. 동맥 플라크가 뇌로 가는 혈류를 막으면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독성 단백질이 뉴런 사이에 축적되면 의사소통이 무너집니다.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서로를 먹여 살리고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특정 식물 화합물 계열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세포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쓰레기 제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혈관의 플라크를 제거하고 뇌세포의 독성 단백질 덩어리를 영구적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제거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작동을 멈춥니다.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어떤 제약회사도 이 영양소들의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음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특정 채소를 특정 시간에 먹으라고 말하는 데는 이윤이 없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이러한 보호 화합물이 들어있는 정확한 음식들을 밝히겠습니다. 흡수를 최대화하는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400%까지 배가시키는 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질환과 치매 예방에 대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왜 불완전한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간단한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마포구에 사시는 이른두 살김씨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손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다시 스스로 재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정보는 현재 담당 의사가 말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이 효과가 없으니까요. 증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기분입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듣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예고 없이 멈추기 전에 제가 하려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이고 지난 23년간 여기 서울제 병원에서 막힌 동맥과 쇠퇴하는 기억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정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빨리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십니까? 왜 그 방에 들어갔는지 기억하는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쉽게 떠올라야 할 단어를 찾느라 애쓰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그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그 혈관 안에서 바로 이 순간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심장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동맥을 막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바로 그 끈적한 플라크가 뇌에서도 산소와 영양분을 굶주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 플라크 형성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독성 단백질 축적을 직접적으로 가속화하는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심혈관계와 뇌는 별개가 아닙니다. 같은 혈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고통받으면 다른 하나도 따라갑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 패턴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환자가 가슴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면 2년 안에 가족들이 기억력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초기 인지 저하 징후를 보였고 예상대로 심혈관 검사 결과 심각한 동맥 손상이 드러났습니다. 의료계는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지만 같은 근본 과정의 두 증상입니다. 진짜 돌파구는 제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특정 식물 화합물 계열을 발견했을 때 왔습니다. 이것은 이국적이거나 비싼 물질이 아닙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일상적인 음식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과 특정 항산화제입니다. 자가포식을 몸의 자연스러운 재활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몸의 모든 세포는 손상된 단백질, 산화된 지방, 대사 노폐물을 축적합니다. 자가포식이 제대로 기능하면 이러한 해로운 물질들이 분해되고 제거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느려지면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잘못된 음식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쓰레기가 축적됩니다. 동맥에서는 이것이 플라크가 됩니다. 뇌에서는 이것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파괴하는 독성 엉킴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음식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가포식 스위치를 켭니다. 세포에게 즉시 청소를 시작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합으로 올바른 시간에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마토를 먹고 최선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점심으로 샐러드를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알약을 먹으면 영양 필요량을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괜찮다고 느끼면 동맥도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모두 위험합니다.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의 조용한 살인자 측면은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엄청난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동맥 플라크는 쌓이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인지 기능 저하는 진단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됩니다.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아무 이상을 느끼기 전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이 정확한 프로토콜로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경고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압 상승, 높은 콜레스테롤, 가벼운 기억력 문제, 일부는 이미 작은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약물치료, 시술, 그리고 점진적인 쇠퇴의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특정 시기 요법을 따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혈관 지표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지 검사 점수가 안정화되거나 심지어 개선되었습니다.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과 병원 침대에서 지켜보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동맥과 뇌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유료계는 수십 년 동안 이 문제에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심장을 한 부서에서 치료하고 뇌를 다른 부서에서 치료합니다. 마치 별개의 문제를 가진 별개의 장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20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막힌 동맥과 기억력 문제는 두 가지 다른 질병이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장기를 공격하는 같은 질병입니다. 가장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안에는 끈적하고 위험한 물질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동맥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심장 혈관에 이 플라크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염증 과정이 뇌에도 독성 단백질 침전물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적, 같은 전장, 단지 다른 위치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을 아파트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이 증가합니다. 파이프가 약해집니다. 결국 터지거나 완전히 막힙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는 그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가전제품입니다. 지속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뇌로 가는 파이프가 막히고 수압이 불안정하면 그 가전제품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의 손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이미 내장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세포 안에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일인 작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세포 청소팀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꾼들은 동맥의 플라크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를 질식시키는 독성 단백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일꾼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지만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왜 일을 멈췄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청소 일정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포가 이 일꾼들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몸에 만성염증이 쓰레기 주위에 벽을 쌓아서 청소팀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에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가 흉통으로 들어옵니다. 약물이나 수술로 막힌 동맥을 뚫습니다. 모두가 축하합니다. 문제 해결. 그런데 2년 후 같은 환자가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초기 치매 증상으로 신경과에 옵니다. 다른 의사, 다른 부서. 하지만 저는 왜 같은 환자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키나와 지중해 깨끗한 동맥과 예리한 정신으로 90세를 넘어 사는 강원도 마을의 연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지 않는 무엇을 먹고 있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먹었고 어떤 조합으로 먹었을까요?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희귀한 이국적인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인구가 매일, 종종 하루에 여러 번 흡수를 최대화하는 정확한 조합으로 섭취한 특정 식물 화합물이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동시에 합니다. 세포 청소팀을 깨웁니다.
동맥 플라크와 뇌 단백질 침전물을 모두 분해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몸의 자연 복구 과정을 막고 있던 염증을 줄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대체 의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다르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무시되어 온 문서화되고 동료 검토된 과학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모두 구할 수 있는 정확한 화합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넘게 관찰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 화합물의 이름은 설포라판입니다. 적어두십시오. 설포라판. 복잡하게 들리지만 음식 공급원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이 강력한 분자는 여러분 몸속의 세포 청소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속 모든 세포 안에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작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이 강하고 활동적일 때 그들은 동맥에 쌓이는 플라크를 제거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뇌에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도 제거합니다. 하나의 화합물,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하지만 제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포 일꾼들이 30% 미만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30%. 그것은 여러분의 동맥과 뇌에 있는 쓰레기의 70%가 그냥 거기 있으면서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제 환자들이 심장병과 기억력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저를 찾아온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의 청소 시스템이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십자화과 채소에서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새싹에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브로콜리, 양배추, 무에도 상당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 간단하다고 무시하기 전에 제가 여기 강남구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68세였습니다. 그녀의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겁에 질려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매일 특정 분량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50g의 브로콜리 새싹. 그것은 약 한 줌입니다. 그녀는 또한 일주일에 3번 찐 브로콜리를 먹었습니다. 4달 후, 우리는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동맥 염증 수치가 42%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인지 검사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수술 없이, 비싼 약 없이, 단지 그녀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시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채소들을 완전히 잘못 요리해서 설포라판이 몸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괴시킵니다. 높은 열은 이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브로콜리를 10분 동안 삶으면 거의 보호 효과가 없는 쓸모없는 죽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약을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는다면 단 3분에서 4분만 가볍게 찌십시오. 여전히 약간 아삭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브로콜리 새싹을 완전히 날 것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침 밥에 추가하거나 샐러드에 섞으십시오. 최소한 일주일에 4번 이상 이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4번, 꾸준히.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흡수에 관한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결합될 때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채소에 단 한 티스푼의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흡수율을 최대 3배까지 증가시킵니다. 하나의 간단한 추가로 심장과 뇌를 3배 더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제가 서울에서 치료한 환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혈관 유연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억력 검사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이전 의사들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던 초기 단계 인지 저하를 되돌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세포 청소 일꾼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위협하는 위험한 축적물을 제거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올바른 연료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들에게 설포라판을 주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심장마비와 치매로부터 구한 정확한 실천 계획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화합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설포라판이라고 불립니다. 적어두십시오. 설포라판.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몸속의 무언가를 활성화시키는 특정 채소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자가포식을 여러분 몸의 청소 인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적절하게 활성화시키면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으로 들어가 플라크를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여러분의 뇌로 들어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하나의 화합물, 2가지 중요한 이점.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채소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최고의 음식은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일반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새싹입니다. 이 작은 녹색 싹은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50배 더 많은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50배, 여러분은 매일 이 새싹을 약 3테이블스푼 필요합니다. 새싹을 찾을 수 없다면 다진 브로콜리 2컵이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여기 모두가 틀리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높은 열로 요리할 수 없습니다. 끓이거나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 순간 설포라판을 생성하는 효소를 파괴합니다. 그 효소는 미로시나아제라고 불립니다. 높은 열이 그것을 즉시 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2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완전히 날 것으로 먹으십시오. 잘게 자르고 실온에서 40분 동안 놔두었다가 먹으십시오. 왜 40분일까요? 십자화과 채소를 자를 때 세포벽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로시나아제를 방출하고 그것이 글루코라파닌을 설포라판으로 전환시킵니다. 하지만 이 화학 반응은 시간이 걸립니다. 30분에서 40분 자른 직후에 먹으면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40분을 기다리면 완전한 효과를 얻습니다. 2번째 방법, 요리해야 한다면 가볍게 찌십시오. 최대 3에서 4분만 데치신 다음 바로 겨자 가루를 넣으셔야 합니다. 반 티스푼이면 됩니다. 겨자씨에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위산에도 살아남아서 소화기관에서 변환 과정을 완성시켜줍니다. 이제 시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드셔야 할까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오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포라판은 체내에서 약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낮 시간 동안 온종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심장내과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의 70%가 아침 6시부터 정오 사이에 발생합니다. 위험한 시간대에 우리 몸은 그런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지방입니다. 설포라판은 지용성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올리브유 1스푼, 아보카도 반개 또는 호두 한 줌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저지방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무지방 우유도 아닙니다. 진짜 지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400% 증가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신선하거나 냉동된 블루베리를 매일 정확히 1컵 드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해서 해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해마는 뇌의 기억 중추입니다.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설포라판과 염증을 줄이는 안토시아닌의 조합은 강력한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5년간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조합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43%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실 정확한 아침 식사 메뉴입니다. 브로콜리 싹 3스푼 또는 가볍게 찐 브로콜리 2컵에 겨자 가루를 넣으세요. 올리브유 1스푼을 섞으세요. 블루베리 1컵을 드세요. 매일 아침 예외 없이 이것을 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 예방 식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동맥을 깨끗하게 하고 동시에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음식 자체만큼이나 시간과 조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에서 발견한 화합물의 이름은 설포라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가포식이라는 세포 청소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자가포식을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쓰레기 수거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맥 플라크와 알츠하이머병의 단백질 엉킴을 일으키는 독성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포라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기 때문에 거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합니다. 가장 풍부한 공급원은 브로콜리 싹입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가 아니라 3일 된 작은 싹입니다. 이것에는 완전히 자란 브로콜리보다 10배나 많은 설포라판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약 1줌, 그러니까 약 20g 정도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빨리 삼켜버리시면 낭비하시는 겁니다. 설포라판은 먼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꼼꼼히 씹을 때만 일어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한 입을 최소 30번 씹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어보세요. 30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소가 나와서 비활성 화합물을 활성 상태의 질병 퇴치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익힌다는 것입니다. 섭씨 40도 이상의 열을 가하는 순간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저녁에 찌신 그 비싼 브로콜리는 이 목적으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 음식들은 날것으로 먹거나 아주 가볍게 발효시켜서 드셔야 합니다. 날것으로 된 싹을 절대 못 드시겠다면 익힌 브로콜리에 겨자 가루를 아주 조금 넣으세요. 겨자씨에는 조리 후에도 살아남는 미로시나아제가 들어있어서 일부 효과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포라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흡수와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두 번째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발효 콩 제품이 필수가 됩니다. 저는 특히 전통 한국식 된장 2스푼을 매일 드실 것을 권합니다. 이것에는 장 흡수를 개선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보호, 화합물이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돕는 특정 펩타이드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하는데
발효식품은 오랜 세월 가공식품 섭취로 손상된 장 내벽을 회복시켜줍니다. 세 번째로, 같은 식사에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설포라판은 부분적으로 지용성이어서 지방이 있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아무 지방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 아마씨 한 스푼이나 호두 반쪽 6개를 싹과 함께 드실 것을 권합니다. 우리 측정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생체 이용률이 약 40% 증가합니다. 이제 시간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음식들을 아침에 일어나신 후 1시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가포식, 그 세포 청소 과정이 단식 중과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단식을 깨면서 이 특정 화합물들을 드시면 세포들이 이미 노폐물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청소 과정을 최고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녁에 드시면 이 황금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아침 식사 접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것의 브로콜리 싹 한 줌을 30번 꼼꼼히 씹어서 드세요. 된장 2스푼을 드세요. 간 아마씨 1스푼을 섞어서 드세요. 방울토마토를 좀 추가하세요. 비타민C가 설포라판이 위에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완전한 조합은 준비하는 데 10분이 걸리고 하루에 2,000원도 안 듭니다. 하지만 위험한 실수 하나에 대해 경고드려야겠습니다. 절대로 이 음식들을 커피나 녹차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음료의 탄닌 성분이 설포라판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음식을 드신 후 최소 90분은 기다렸다가 카페인 음료를 드세요. 이 한 가지 실수가 이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70%에게서 효과를 망쳐버립니다. 이제 우리 몸의 자연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과학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시간과 조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연구해온 화합물의 이름은 설포라판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데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로콜리를 완전히 잘못 먹고 있습니다. 푹 삶아서 물렁물렁하게 만들고 센 불에 조리하고 저녁 식사 때 혼자 먹습니다. 이런 흔한 습관들은 설포라판이 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최대 90%를 파괴해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정확히 3분에서 4분간 약하게 쪄야 합니다. 2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닙니다. 3분에서 4분 사이에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비활성 화합물을 활성 설포라판으로 전환시킵니다. 더 오래 조리하면 열이 이 효소를 파괴합니다. 덜 조리하면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제 연구팀조차 놀란 부분인데 특정 종류의 지방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설포라판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 운반체 없이는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지방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식사에 올리브유 약 1스푼 또는 아보카도 반 개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테스트했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찐 브로콜리를 먹은 환자들의 혈중 설포라판 수치가 그냥 먹은 사람들보다 4배 높았습니다. 셋째, 타이밍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신체의 세포 청소 과정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준비한 브로콜리를 저녁이 아닌 아침 식사 때 드세요. 불편하게 들리는 거 압니다. 브로콜리가 전통적인 아침 식사 음식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환자 결과의 차이를 봐왔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브로콜리를 먹고 결과를 기대합니다. 동맥 청소 과정을 활성화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4회, 각 1컵 분량의 브로콜리 송이가 필요합니다.
200g입니다. 이건 제한이 아닙니다. 통제된 연구를 통해 확인한 최소 유효 용량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동맥 막힘이 42%인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수술 일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힘이 아직 시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시한폭탄이 터지기만 기다리는 무서운 중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주 4회 섭취, 정확히 3에서 4분간 찌기, 올리브유와 함께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섭취, 6개월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막힘이 34%로 줄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는 영상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12개월 후엔 28%까지 내려갔습니다. 뇌스캔에서인지 저 아이 새로운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병원에 오시는데 지금 71세이고 절반 나이 환자들보다 더 또렷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조합으로 올바른 재료를 제공할 때 세포 생물학이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길 원합니다. 쓰레기를 제거하고 손상을 복구하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심장과 뇌를 모두 보호하고 싶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호두 한 줌을 드셔야 합니다. 아몬드가 아닙니다. 땅콩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호두입니다. 세포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핵심 화합물인 알파리놀렌산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신체는 빈속에서만 이것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까지 기다리면 효과의 70%를 잃습니다. 한 줌은 약 30g입니다. 호두 7개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각각 최소 15번 씹으세요. 둘째, 매일 발효 콩 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것을 먹어왔고 이제 과학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마지막 날까지 또렷했는지 증명합니다. 두부, 두유, 된장. 점심과 저녁에 각각 최소 한 가지씩 필요합니다. 이것은 뇌의 독성 단백질 축적을 방지하는 동시에 동맥벽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특정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발효 과정이 중요합니다. 생콩만으로는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셋째, 자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타이밍이 필수적인데 신체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대부분의 동맥 복구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와 수분이 이 청소 과정을 위해 세포를 준비시킵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자정 전에 그냥 소변으로 나갑니다. 너무 늦으면 수면을 방해해서 고치려는 모든 것을 손상시킵니다. 넷째, 모든 가공 식용유를 즉시 없애세요. 오늘 밤 버리세요. 대두유, 옥수수유, 식물성 기름. 이것들은 제가 경고해온 플라크 형성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산화된 입자를 만듭니다. 요리할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만 사용하세요. 이런 전통 한국 기름들은 실제로 초기 단계 동맥 손상을 되돌리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사당 한 스푼 이하로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매일 정확히 40분간 걷되 추운 달에는 절대 오전 9시 이전에 하지 마세요. 기온이 낮을 때 이른 아침 운동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우리가 예방하려는 바로 그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걸으세요. 이것이 신체 활동의 황금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신 박 여사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늙었습니다. 딸이 그녀를 데리고 온 이유는
손주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스캔 결과 초기 인지 기능 저하 징후가 보였고 경동맥이 60%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5가지 단계를 따랐습니다. 3개월 전 추적 검사를 위해 다시 왔을 때 경동맥 막힘이 42%로 감소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38점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이틀씩 혼자서 손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 황금 시간 동안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재료를 공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심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영양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심장과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을 적을 때 여러분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건강한 부모가 필요한 자녀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손주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존엄하게 살 자격이 있는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고통을 예방할 힘이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들을 방문하며 이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제때 공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40년의 연구가 제게 가르쳐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민준 박사의 심장 건강, 뇌 보호식품 중 어떤 것을 오늘부터 식사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바꾸는 이러한 건강 비밀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주시고, 심장과 뇌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